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. 오늘은 밀키트 전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했다가 모두 폐점했던 점주들의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한 쟁점이 있었는데, 보통 이제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우리가 내용증명으로 가맹금 반환 청구를 본사에 하게 되면 이 가맹금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저희를 선임하시기 전에 각각 원고분들이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시다 보니까 그 내용증명의 적법성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피고 측 대리인이 지적했던 부분은 3가지였는데요. 첫 번째는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사람이 가맹본부인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. 두 번째는 가맹금 반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또 세 번째는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또한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. 실제 의뢰인분들은 이 대표이사한테 받았던 명함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 주소지로 이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고요. 수신인을 가맹본사 법인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이사 땡땡땡이라고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는 했습니다. 사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법인일 때는 수신인을 당연히 땡땡땡 법인, 주식회사 땡땡땡, 그리고 밑에 부기에서 대표이사 땡땡땡 이렇게 기재하시는 것이 맞고, 이 법인 등기부 상에 이 본점의 주소지가 나와 있거든요. 그쪽으로 발송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실제 이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이 회사 대표가 이 가맹본사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.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이 대표이사에게 송달이 되면 당연히 법인, 가맹본사에게 송달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. 법원은 이런 송달 또한 적법한 송달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셨고요. 이 두 번째 쟁점이 됐던 거, 이 원고들은 가맹금을 반환해 주세요 라고 썼는데, 사실 가맹금에는 가입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계약이행 보증금도 있고 이 마진, 차익 가맹금 부분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라든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가맹금 반환해 주세요 라고 한 거죠. 근데 우리 법원도 이제 폭넓게 인정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전액 반환을 구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. 또 카카오톡을 통한 내용증명의 송달이 이 서면의 송달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다투어졌었는데, 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이 전자문서라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인용을 해서 이 또한 적법한 송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또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에는 실제 회사 본점이 없었고요. 이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계속 폐문 부재가 됐었거든요.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카카오톡으로 송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신 듯 했습니다. 이 앞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혹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에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서 가맹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조금 소모적인 법적 공방이 생기지 않도록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죠. 또 가맹금 반환 범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가맹본사에게 지급했던 그 금액 전체에서 이 실제 본사에 귀속되지 않은 금액을 뺀 본사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. 또 허위 과장과 관련된 부분도 쟁점이 됐었는데요. 정말 많은 이제 허위 과장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이 피고 가맹본사는 리플렛 등 같은 이런 책자 등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명한 땡땡땡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밀키트다. 이것은 가맹점주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. 실제 이 쿠팡이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유명한 땡땡땡 업체의 제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땡땡땡 유명 셰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라는 것도 사실 거짓이었던 거고, 가맹점주여야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아니었던 거죠. 앞서 설명드린 것은 부당이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. 그리고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이 부당이득은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성격이에요.
하지만 손해배상은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교통사고도 피해자의 과실이 빵으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손해가 확대된 데에 어느 정도 귀책이 있다라고 보면 법원은 재량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상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사건도 피고의 책임이 일부 감액이 됐는데요. 감액이 될 것을 감안을 해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을 했고, 최대한 우리가 입은 손해들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를 시켰고요. 그 결과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의뢰인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.